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소식인데 오늘의 제목, 일본이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온 사업, 한국과 중국이 손잡아 한순간에 작살내는 상황에 일본 정부, 파나소닉, 도요타 대혼란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의 전기차 배터리 독점적 지위가 또 무너지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전자산업을 우리나라와 중국에게 뺏기고 그나마 일본 내수 전자시장 및 전기차 배터리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파나소닉인데 정말 꼴 좋습니다.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현재 세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EVE와 합작을 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중국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하튼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 진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EVE와 합작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SK이노베이션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업체 EVE 에너지는 이사회에서 SK이노베이션과 EVE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시설 합작 건설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발표에 의해서 일본 파나소닉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파나소닉 또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은 상황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 등의 아성에 무너지면서 사실상 도요타의 일본 전기차 진입밖에 기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실제 일본 파나소닉이 제일 기대하고 있던 시장은 바로 미국 전기차 대표업체인 테슬라를 통한 중국 시장 진입과 공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깨졌죠. 그런데 깨진 이유는 역시 제목과 같이 역시 미국 테슬라의 뒤통수를 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파나소닉이 사전에 테슬라와 협의하지 않고 일본 자국 기업인 도요타와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이런 뒤통수에 테슬라가 그 당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서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사용했었지만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품질이 굉장히 높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3 공장에 LG화학이 납품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진입하려고 하면 진입을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인 모델 3에 납품이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보급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이고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는 모델인 만큼 LG화학의 배터리 성능과 품질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란 거죠. 결국 이런 방향에 의해 테슬라와 일본 파나소닉의 동맹 관계는 깨진 겁니다. 또 하나는 LG화학이 중국 CATL이란 배터리 업체 아성 또한 이 중국의 홈그라운드에서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제조 2025라는 거대한 기술 굴기를 밝힌 사업 영역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영역 중국 업계 1위인 업체인데요. 그만큼 중국 정부와 많은 연관이 되어 있고 중국의 천문학적인 지원으로 현재 중국 전기차 배터리 및 세계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테슬라가 CATL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LG화학을 선택했다는 점도 세계에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LG화학 또한 작년 2조 원을 투자해 중국 난징 전기차 배터리 2공장 건설에 나선 상황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1공장 증설까지 나선 상황입니다. 중국 내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또 테슬라 공장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이 테슬라에겐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급형 모델을 통해 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LG화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SK이노베이션과 EV 합작 또한 큰 화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무너지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파나소닉 얘기가 길어졌네요. 현재 SK이노베이션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EV 합작이 SK이노베이션에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는 성능, 품질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바탕으로 중국 자국 내 업체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끼리는 통폐합을 시키고 상위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잘나가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이런 방법에 힘입어 아주 빠른 속도로 덩치를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배터리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CATL이란 업체입니다. 실제 CATL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진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체들에겐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기술 굵기 및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해외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 여태 공들여왔던 중국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따라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아무리 배터리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CATL과의 경쟁에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실제 공정무역과 공정입찰이란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 중국의 문제가 대두되고는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무가내로 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선택한 길은 그래서 중국 업체와의 협력이란 거죠. 실제 EV라는 전기차 업체 또한 중국 내부에서 꽤나 덩치가 큰 업체입니다. 이번 합작사 설립을 통해 SK이노베이션과 EV가 각각 지분을 50%씩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합작 법인을 통해 공장을 신설하고 이렇게 신설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의 지분이 들어간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시장 진입이 쉬울 수밖에 없죠. 실제 중국 내부의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모두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통해 중국 정부를 향한 무언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를 통한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 좋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많은 불안의 요소 또한 있습니다. 실제 기술 유출 및 인력 유출 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그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9월 2일 기준으로 218개의 영토에 발생해 확진자만 2,572만 9,184명이고 사망자는 85만 6,68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각국에선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7월부터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긴급 사용 중인데요. 의료진과 식품시장, 운송, 서비스 분야 종사자 등 특정 그룹의 면역성을 보장하고 가을과 겨울철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백신관리법에 따르면 중대 공공보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임상시험 중인 백신을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백신이 시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이미 임상 3상 시험조차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곤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홍보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까지 가세해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백신은 독감 백신에 널리 사용된 바 있는 AD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갖고 있어 그 효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당 백신으로 인해 고열이 나거나 HIV에 대한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HIV가 크게 유행하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선 임상시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다르게 백신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스웨덴은 집단 면역을 시도했다가 누적 사망자만 3,000명에 육박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그런데도 미국의 신임 의료 고문인 스콧 아틀라스 박사는 지난 10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없다며 집단 면역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공보건의학계에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실업난과 경제 위기 등 수많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문제까지 나타나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쓰레기 문제인데요. 한때 코로나19로 많은 나라들이 락다운을 하면서 잠시나마 지구촌 환경이 좋아졌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째서 왜 환경 문제가 생겼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젠 언택트 소비가 일상이 됐죠. 여기서 언택트 소비란 접속을 뜻하는 콘택트에 부정을 뜻하는 언을 붙인 신조어로 소비자와 직원이 만날 필요가 없는 소비 패턴을 말합니다. 이 언택트 소비의 대표적인 예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음식 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가 전년 대비 20-30% 이상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도 60% 이상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가정 쓰레기는 훨씬 늘었지만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사실상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악취로 불편을 겪는가 하면 오래 방치된 쓰레기 더미로 인해 보도가 얼룩지는 곳도 허다합니다. 특히나 중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만 하루에 약 2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무려 4배나 늘어난 건데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난 한 달간 약 1억 1,600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된 만큼 앞으로 중국에서 발생할 의료 폐기물량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인데요. 마스크와 기타 보호 장비, 특히 의료진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사용한 물품은 살균한 후 전용 시설에서 고온으로 소각해야 하지만 현재 중국에는 이 소각 처리 시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 지바현의 한 쓰레기 처리 시설은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소비로 인해 쓰레기 반입량은 늘었지만 일소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토부 카메오카시는 뒤늦게라도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쿠폰 캠페인인데요. 예를 들어 장바구니를 가져오면 10엔, 음식 용기를 지참하면 10엔, 플라스틱 수저 등을 거절하면 10엔 등 최대 50엔까지 쿠폰을 지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을 일본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군데의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아직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과 일본하고는 다르게 한국에선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전국적으로 친환경 정책들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약 7개 프랜차이저 업체에서도 시민단체 녹색미래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배달 시 나무젓가락과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죠. 특히 배달의 민족에서는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쓴 종이 식품 용기를 출시했고 자영업자 식자재 및 배달 비품을 판매하는 대림상회에서는 친환경 코팅 소재를 쓴 종이 식품 용기를 출시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도 환경을 위해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어색해했었지만 이제는 카페나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이 아닌 머그컵에 음료를 마시고 마트에선 검은 봉투가 아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 그 안에 물건을 담아주고 있죠. 또 자발적으로 장바구니를 챙겨 장을 보기도 하고 플라스틱 빨대마저 없애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종이 혹은 옥수수 전분, 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는 매장이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기업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국내 일회용품 수거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게 되다 보니 한국에서도 쓰레기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의 사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에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에서는 일회용 마스크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데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마스크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불가항력으로 마스크와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마스크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지구촌 환경 문제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죠. 한국의 효성그룹 화학섬유 계열사인 효성 TNC는